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멜칼날의 체인소에 나오는 하야카와 아키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키가 나타곤 사에서 하야노 루이를 대체하고 무한열차에가 엠무를 대체한 뒤 아카자를 만나는 것과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쏘라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이 쳐져 있다기보다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야는 쿄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맹공을 퍼붓었고, 쿄로는 불굴의 의지로 아카자의 공격을 막아섰지만 점점 체력적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죠. 아카야는 쿄로의 허점을 노려 균형을 무너뜨렸고 매서운 주먹을 쿄로에게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키가 화염의 호흡으로 그 주먹을 베어냈고 쿄로를 지켜냈죠. 아카야는 아키를 보며 네 녀석도 화염의 호흡을 쓰는 자인가?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보거라 라고 하며 빠르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키는 미래의 악마의 능력으로 아카자의 주먹이 어디로 날아올 줄 알 수 있었기에 대부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아카자가 그나마 근거리 싸움을 하는 혈기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아카야는 회피력이 높은 아키의 모습에 흥미를 가지며 더욱 스피드와 파괴살의 범위를 올렸는데, 아키는 앞을 내다봐도 그 공격의 범위조차 피할 스피드를 가지지 않았기에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 충격에 멀리 튕겨져 나뒹구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몸에 누적된 충격에 피를 토했고, 아카야는 그런 아키의 모습을 보고 네 녀석도 굉장히 흥미가 가는 녀석인데 내 녀석이라도 혈기가 되어보는 것 어떠냐? 라고 물었죠. 아키는 그 말에 이를 부득 깔았고, 아카야가 지금 자신을 이미 제압했다고 생각해 여유롭게 있다는 거 알아 자신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여우의 악마 능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키는 손가락을 모은 뒤 아카야를 조준해 콩 하고 여우를 불러냈고, 여우의 악마가 아카야를 향해 돌진해 물어뜯었죠. 하지만 아카야는 파괴살 나침으로 그 공격을 어느 정도 읽었고 빠른 반사신경으로 아슬아슬하게 그 공격을 피했지만 몸의 절반이 여우의 악마에게 먹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은 뭐냐며 당황했고, 아키는 다시 피를 토하며 바닥에 무릎 꿇고 쓰러졌죠. 여우의 악마는 이번 계약으로 아키의 신장을 가져간 상태, 아키는 체력이 급저하되며 도저히 싸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카야는 빠르게 여우에게 먹힌 몸을 재생하기 시작했고, 하마터면 이상한 공격에 당할 뻔했다며 정말로 위험한 건 쿄로가 아닌 저 정체불명 능력을 쓰는 녀석이라는 걸 알았죠. 아카야는 그 여우의 존재가 자신은 물론 혈기들에게 종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그런 공포를 느꼈기에 아키를 우선적으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카야는 매서운 파괴사 공격을 시작한 뒤 지쳐있는 아키에게 뛰어가 내질렀고, 아카자의 손끝에서 피가 튀어나왔습니다. 아키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앞을 바라봤는데 쿄로가 아키의 앞을 막아선 채 아카자의 주먹에 복부를 관통당한 상태였죠. 쿄로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한 후배를 먼저 죽게 할 순 없지 라고 한 뒤 화염의 호흡으로 아카자의 목을 노렸고, 아카야는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뒤로 크게 물러왔습니다. 쿄로는 정신력으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칼을 땅에 짚고 버텼고, 아키는 자신의 선배인 쿄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자 멘탈이 붕괴되는 것 같았죠. 아키는 죄송해요 선배 라고 덜덜 떨었고, 쿄로는 니 탓이 아니다. 귀할 때에 주가 된 이상 이런 결말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각오했었지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멍청한 녀석, 재생도 못하는 인간이 동료를 위해 대신 공격을 맞는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라고 했죠. 그때 아키가 아카자 쪽을 보고 다시 콩 하며 여우의 악마를 소환했고, 여우의 악마가 아카자에게 나오며 공격을 했습니다. 아카는 파괴사 공격으로 여우의 악마의 공격을 겨우겨우 막아냈는데, 아키는 다시 한번 콩을 씌워내 여우를 불러냈고 아카자의 몸을 물어뜯어버렸죠. 아카는 고통에 신음했고, 쿄로는 아키의 모습을 보며 아키 너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쿄로가 본 아키는 여우의 악마를 소환하는 순간 팔 한쪽이 사라져버렸고, 두 번째로 시연했을 때는 눈 한쪽이 사라져 피를 흘렸죠. 그런데 아키의 사라진 팔과 눈이 다시 재생이 되기 시작했고, 그 모습 마치 혈기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아카는 피토성이가 된 채 겨우 여우에게서 빠져나왔고, 아키를 보며 이 녀석 어떻게 혈기가 된 것이지? 라고 물었죠. 아키는 타마와 처음 만났을 때
타마요가 아키의 모습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다는 걸 말했었고, 그건 의사로서 수백 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예감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대로 죽어도 후회가 없겠느냐고 물었고, 아키는 꼭 죽여야 할 대상이 있다며 쉽게 죽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아키 본인도 계속되는 싸움에서 악마의 힘을 이용하다 보면 얼마 못 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결국 원숭이 총의 악마에게까지 닿을 수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 눈빛을 읽은 타마요는 그렇다면 혹시 혈기가 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자신이 지금껏 연구를 통해 혈기가 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약에 의해 혈기가 된 이는 무장이 만든 혈기와 다르게 무장의 저주에 침식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무장의 혈기들보다도 혈기 세대 능력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 하지만 재생력이 생기니 당신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키는 타마의 약을 받고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고, 그렇게 아카자와의 싸움까지 오게 된 거였죠. 아키는 계속해서 혈기가 될지 말지를 고민했었는데 쿄로가 아카자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기에 그쪽으로 마음을 틀었다가 결국 혈기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타마의 약을 꽂아 넣어 혈기의 몸으로 변화시킨 거였습니다. 아키는 그동안 악마와의 계약으로 얻은 수많은 신체 소실을 회복하자 움직임 자체가 훨씬 좋아졌고, 그가 쓰는 화염의 호흡은 훨씬 위력이 강력해졌죠. 아카야는 그런 아키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고, 아카자의 공격을 아카보다 훨씬 더 잘 피할 수 있게 되며 오히려 날카로운 일륜도로 아카자의 목 근처를 베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아카야는 그의 뒤로 쭉 물러난 뒤 원거리로 파괴살 공격을 날렸고, 아키는 피할 수 없는 수준의 공격이 날아오자 콩! 여우의 악마를 불러내 그 공격 자체를 전부 다 먹어치웠죠. 여우의 악마는 계속해서 아키의 다양한 부분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아키는 재상한 데에 있어 체력을 소진하게 했지만 큰 부담 없이 악마를 소환할 수 있다는 것에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연달아서 여우의 악마를 소환해 원거리 공격을 하고 아카자의 방어가 무너지자 그대로 뛰어가 화염의 호흡으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아카야는 목이 땅에 떨어지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고, 쿄요로와 눈이 마주치며 기잘대 검사들이 우리를 이기려면 이렇게 혈기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묵묵히 흐트러지는 숨을 몰아쉬었고 호흡으로 제어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카자에게 당한 치명적인 데미지를 회복할 수는 없어 피를 토했죠. 아키는 그런 쿄요로에게 다가가 쿄요로 선배 죄송합니다. 꼭 죽이고 싶은 상대가 있었기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그에 부드럽게 웃어주며 괜찮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거라. 하지만 네 안에 있는 그 악의 힘이 널 삼키려 할 때 절대로 굴복하지 말거라 라고 했죠. 아키는 그래도 뭔가 죄책감 깊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쿄로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홀가분한 복수를 이라고 말한 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귀살대원들과 탄지로가 뒤늦게와 쿄요로를 수습하게 되었고, 아키는 아카자의 피를 담아 타마의 고양이에게 전달했죠. 탄지로는 순간 아키에게서 혈기의 냄새가 스쳐 지나가듯이 났기에 아키씨? 라고 불렀는데 아키가 탄지로를 바라보며 그의 뒤쪽으로는 태양빛이 그를 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제가 뭔가 순간 착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멋쩍어 했죠. 그 뒤 아키는 미치리와 함께 쿄요로를 추모하고 있었는데 음주지 탱현이 미치리에게 찾아와 지금 육아 임무에 함께할 여자 대원을 찾고 있는데 한가하냐고 물었습니다. 미치리는 언제까지고 이렇게 슬퍼할 순 없다며 제가 함께 가겠다고 열정적으로 외쳤고, 옆에 있는 아키에게 너도 같이 가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함께 가게 되었죠. 그렇게 환락의 거리로 들어가게 된 아키 일행, 여자인 미치리는 유녀로 잠입해 살아있는 탱겐의 아내들과 혈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로 했고, 아키와 탱겐은 유학의 손님으로 들어가 유녀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수상한 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탱겐이 유학의 손님으로 들어가자 그 가게의 유녀들은 서로 탱겐의 시중을 들겠다며 난리를 쳤고, 이렇게 잘생긴 손님과 술을 마신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었죠. 그리고 아키가 들어간 가게 역시 유녀들의 호들갑은 마찬가지였는데 190에 다다르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덕에 유녀들의 마음을 한눈에 뺏어갔습니다. 그때 한 유녀가 저런 남자 손님은 와라비임에게 넘겨줘야 후에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을 거라며 신입에게 오이란을 데리고 오라고 시켰죠. 아키는 그 와라비임이라는 여자가 심상치 않은 인물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허둥지둥대는 움직임과 함께 유녀로 변장한 미치리가 와라비메를 아키가 있는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아키는 속으로 미치리 선배? 라며 당황했고, 미치리 역시 그 잘생긴 손님이라는 게 아키? 라며 당황했죠.
그때 와라비메가 방으로 들어왔고 아키의 외모를 보고선 흡족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라비메는 미치리에게 바보 같은 개집 멍하니 뭘 하고 있어, 가서 내 방이나 더 깨끗이 청소해놔 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미치리는 뿌앵하며 헐레벌떡 뛰어갔죠. 아키는 아니 미치리 선배, 지금 저 여자가 혈기인 것을 눈치 못 챈 건가? 라며 당황했고 와라비메는 그저 아키 외모를 보고 흥미를 보였습니다. 와라비메는 아키에게 이 방은 당신을 접대하기엔 그렇게 좋지 않은 방이니 내 방으로 가서 진하게 한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아키는 이 여자의 방에 간다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싶어 따라갔죠. 그런데 와라비메가 자신의 방문을 여니 미치리가 방을 청소하는 게 아닌 오히려 어지르고 있는 상황,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고 미치리는 죄송해요 라고 당황했습니다. 미치리 역시 와라비메가 수상쩍었기에 아키가 그녀를 상대하고 있는 동안 방에서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 뒤적거리고 있었던 거였죠. 와라비메는 이런 무능한 년이라고 하며 미치리를 향해 귀싸대기를 날리려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 아키가 그녀의 팔목을 잡았고 아키는 미치리 선배 도망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와라비메는 혈기의 못으로 변하며 오비가 튀어나와 미치를 향해 날아갔고 미치리는 아키가 미리 마르니 덕분에 그 공격을 피할 수 있었죠. 와라비메의 정체는 상인육 타키, 그녀는 너희들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구나, 겁도 없이 이곳에 숨어들다니 갈갈기 찢어 죽여주마 라고 말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키가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큰 버프를 받게 되었네요. 앞으로 아키가 어떤 식으로 혈기들과 싸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